이렇게 접근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입시에서 훨씬 더 좋은 사례를 들 수 있게 될 거라는 걸 저는 확신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입시 읽어주는 여자입니다. 지금 자기소개서의 공통문항 분석하고 있는데 1번 문항과 2번 문항을 살펴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3번 문항. 논란이 많죠. 이 3번 문항을 이제 없애자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게 3번 문항은 유사도에 걸리지 않게 글을 작성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면 배려, 나눔, 협력, 갈등관리 등을 실천한 사례를 들고 보니까 저 네 가지만 반드시 포함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 말고도 본인의 어떤 전공적인 인성을 드러낼 수 있는 사례라면 특히나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전공적인 인성으로서 막 파고들어서 연구하는 모습을 강조하고 싶다면 그런 내용을 써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등이 들어갔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고 이 네 가지에 너무 집중하시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막 나눔 막 이렇게 안 해도 되고요. 갈등 관리만 잘 써도 되고 아니면 여기 있는 그 네 가지 키워드에 너무 몰입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소재적으로 조금 신선해야 입학사정관들에게 발전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사도를 피하는 게 가장 여기서는 핵심이라는 거. 써놓고 나서 이런 정도의 소재와 스토리라면 다른 사람과 되게 비슷할 것 같다라고 하면 다시 쓰는 게 좋습니다. 근데 애초에 소재를 좀 특별하게 잡으면은 우리가 지금 구성 소재 정하기를 배우고 있는데 소재를 특별하게 잡으면 훨씬 더 여러 번 시도해야 되는 그런 실패를 줄여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이제 눈치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번, 2번, 3번에서 공통적으로 배우고 느낀 점 중심으로 기술하라고 합니다. 잘 보세요. 사례를 들고 배우고 느낀 점 중심으로 기술하는 겁니다. 앞에도 보면요. 1번, 2번에서도 사례를 들고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술하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럼 사례를 중심으로 기술하라는 거예요?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술하라는 거예요? 그죠. 배우고 느낀 점 중심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배려, 나눔, 협동, 갈등 관리는 도대체 뭔지를 한번 살펴보죠. 이거는 리더십과 사회성 등 기본적으로 인성 요소의 전반을 얘기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누누이 중요한 게 뭐라고 했죠? 이거는 전공적합적 인성을 먼저 설정하고서 쓰면은 훨씬 더 세분화돼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학생과 타인의 관계에서 어떠한 행동과 생각을 했을 때 어떻게 how죠? 왜 why죠? 그러한 판단과 생각을 했는지가 중요해지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앞에 영상에서 봉사를 하던 아이로부터 굉장히 계속 배척받고 막 하다가 그 아이가 자소서를 작성한 A라는 학생은 손으로 계속 잡고 있었던 딸기우유를 줬던 그 사례를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이 사례는 3번으로 들어올 수도 있었지만 그 학생은 2번에다 기술을 했었습니다. 즉 봉사라고 해서 반드시 3번에다 기술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봉사를 2번에 기술해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는 이제 합격을 했었고, 근데 이 딸기우유 사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딸기우유를 받았을 때의 그 감회는 그것을 받기 전에는 생각할 수도 없고, 또한 이것을 받은 이후로 변화된 시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타인과의 관계에서 어떤 행동과 생각을 했을 때 어떻게, 왜 그러한 판단과 생각을 했는가를 이 사례와도 대입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때 그걸 받았을 때 얘가 막 되게 가슴이 찡했대요. 그러면은 왜 그런 판단과 생각을 했을까요? 이 아이가 자기의 마음을 받아줬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이끌어 가야 되는 겁니다. 즉, 사례를 들라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사례를 들 때는 사례를 길게 나열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핀트와 느낌 위주로 서술을 하되 그것에서 본인의 성장점을 이끌어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왜 그런 판단과 생각을 했는가는 바로 밑에 있는 학생의 꿈과 목적의식과 연계해서 진정성을 부여하라는 것과 동일시 되는 겁니다. 되게 다른 문장인 것 같은데 사실 두 개는 굉장히 같은 거예요. 이 학생은 연세대 신학과에 가서 굉장히 따뜻한 마음으로 어떤 부족한 아이들을 품어주는 그런 복지 신학을 하고 싶었는데 결과적으로 굉장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점에서 어떤 수용을 받아버리니까 그렇다면 나는 목적의식 이 상황에서 맞아떨어진다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사랑을 줬을 때 계속 배척받기만 하면 내가 복지신학하기 참 어려울 텐데 그 사랑 받아주는 그 사례와 그 상황에서 자기가 발전하고 자기가 내가 이걸 정말 하는 것이 맞구나라고 확신을 가진 그 시점, 거기에서 전 진정성이 나온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컨설턴트용으로 문항의 역사적 변천과정 탐구라고 있는데 원래 여기 등은 리더십이었어요. 근데 그 리더십이라는 단어를 굳이 빼고 등으로 바꾼 이유는 아까 앞에서 얘기한 영상의 내용과 이제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제가 앞에서 얘기할 때 구성원과 리더십을 나눠서 이 이분법 사고라고 하는데, 구성원과 리더십을 나누고 나는 리더다, 나만 리더십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다든가. 3번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이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문제를 만드는 사람과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으로 나누고 나는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인 경우로 다수를 쓴다는 거죠. 그렇게 쓰게 되면 스토리상의 유사성도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근데 그런 부분을 조장하는 게 여기 있었던 갈등관리 리더십을 실천한 사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꼭 리더십이 있어야지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좀 바꿀 게, 리더십이 있어야지만 합격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역할을 잘해도 충분히 나의 인성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리더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이것을 프레임에서 좀 벗어나서 3번을 작성하시는 연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기존의 학생들이 이 프레임에 잡혀있는 이상 무조건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이득을 보고, 이렇게 접근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입시에서 훨씬 더 좋은 사례를 들 수 있게 될 거라는 걸 저는 확신할 수 있어요. 저는 작성을 하다 보면 이런 게 있다고 봐요. 3번 문항까지만 자소서를 작성하게끔 하는 학교들이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자소서를 작성할 때 여러 개의 학교의 자소서를 작성할 거란 말이죠. 그럼 어떤 학교는 4번도 있고 어떤 학교는 3번에서 끝나요. 그럼 3번에서 끝나는 느낌을 좀 주셔야 됩니다. 4번까지 다 작성한 원본이 하나 있다면 그 4번에 있는 그 말미에 있는 문장을 3번에 갖고 와서 한 번은 정리해줘야 돼요. 그러면은 한 번에서 쓰지 말라는 걸 쓴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까지 보진 않아요. 애초에 그 공통문항을 넣지 않은 대학의 입장은 그냥 요 3번까지로 충분히 마무리 지어달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한두 줄 정도는 3번에서 충분히 마무리 문구를 넣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4번에서 물어보는 건 다음 영상에서 배우겠지만 왜 이 학과를 지원했는지, 혹은 뭐 학업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진로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를 기술하라고 하니까 적어도 한두 줄 정도는 그 미래적인 관점도 내가 이러이러한 사례를 통해서 이런 걸 배우고 느꼈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걸 하고 싶다까지로 정리를 하는 게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영상은 4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입시 읽어준 여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입시 읽어준 여자입니다. 이거 약간 배에다가 단전에 힘을 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복식 후